대체육과 배양육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대체육은 사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많이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배양육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체육과 배양육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고 규제와 논리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육은 그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데 배양육은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 요걸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다, 나와 있지 않다는 허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식물성 대체육은 콩단백질 같은 것들로 대표되는 이미 먹어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배양육은 한 번도 먹어보지가 않았던 거죠. 보통 이제 식품의 안전을 따질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독성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우리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식경험이 20년 혹은 10년간 있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유럽에서 한 10년이나 20년 먹어봤으면 우리도 안전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 간에 그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고요. 근데 식물성 대체육의 식물성 성분들은 전부 여태까지 먹어왔던 것들인데 배양육은 세상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요. 그거를 물론 이제 단백질 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십수년간 먹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못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도 이런 배양육에 대해서 여러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관계 당국에서도 어떤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좀 짧게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허가가 아직 안 돼 있는 거고요. 한 건도 허가가 안 나와 있는 거고 아마 한 번쯤 들으셨겠지만 싱가포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양육 업체들 기술이 현격히 뭐 뒤져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수준은 똑같고요. 그것 때문도 아니고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러 뭘 안 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준비가 덜 돼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상황이 좀 다를 뿐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굉장히 신경 작용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험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허가를 주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산업을 부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국민 안전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물론 이제 배양육 업체들이 조금 고충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양쪽 다 아주 열심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신경 작업률이 낮아가지고 약간 모험적이지만 그렇게 규제를 좀 더 완화해 준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되면은 뭐 소송으로 되니까 이렇게 한 걸까요? 뭐 일단 법 체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영미법 체계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일단은 식품으로 뭐 국민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원칙만 지키고 되면 그 제조자가 혹은 개발자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무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일본, 중국, 그다음에 유럽처럼 대륙법 체계에 있는 나라들은 조목조목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양육이 안 들어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럼 배양육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리스트에 올리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확인해야 되고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독성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뭐 하는 어떤 국민들은 막연한 그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안 먹어본 건데 그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걱정을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과학적인 기술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또 나라별로 합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싱가포르와 미국만 그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 시장에 나와 있는 것도 그 두 나라만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허가를 조금 열심히 허가를 제대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는 같이 그 식품 안전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좀 특별하게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같은 이유로 싱가포르과 같은 이유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규제기관에서도 이거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배양육에 대응을 하고 있나요?
사실 지금 현재로 유럽은 이제 EU 체계를 말씀드리면 뭐 회원국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 회원국들이 모든 나라들이 각자 자기네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식량 자급이 굉장히 높고요. 영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브렉시트, 영국 EU 체계에서 나왔지만 식량 자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그 어떤 산업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이전에 언급이 조금 약간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것도 배양육은 기존 축산하고도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당장 충돌이 있을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정서적으로 굳이 이걸 하지 않아 어차피 못할 거거든요. EU 체계에서는 굉장히 식품안전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당장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양축가들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조금 정서가 좀 치우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체계가 굉장히 EU 체계가 아주 유명할 정도로 식품안전 체계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사들이 지금 스타트업들이나 뭐 아니면 중견 그 개발하는 그 배양육 기업체들은 허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입니다. 마일스톤인데 EU 같은 데 냈다가 뭐 언제 나올지 모르고 뭐 그럴 경우에는 EU에다가 둥지를 틀고 EU 있는 나라에도 둥지를 틀고 허가원을 제출하거나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당장은 허가를 받는 기업들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배양육을 먹어보려면은 싱가포르나 미국을 가야겠네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실제로 제품이 나와서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은 이거 싱가포르에 있는 근밋이라는 회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에다 출시한 제품입니다. 이게 닭고기 배양육을 가지고 양념을 해서 얼려놓은 거거든요. 이걸 이제 꺼내서 사실 1차적으로 이걸 구워 먹거나 아니면 다른 요리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다고 이게 배양육은 아닙니다. 이 전편에서 그 이진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식물성 대체육 97%에 3%의 배양육을 섞은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게 배양육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냐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배양육의 그 포션이 여기 이제 비율이 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합의점이 잡힐 겁니다. 이전의 연구에 의해서는 한 20에서 30%만 식물성 대체육에 배양육을 섞어도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성 대체육이 너무 맛이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진다는 그런 팩터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긴 합니다. 대체육, 배양육 참 여러 가지 있는데 배양육이 말씀 들어보고 보니까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규제도 어떤 이슈도 다양하고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조별 과제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 다르고 해가지고 쉽게 합의가 되거나 어떤 컨센서스가 나오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배양육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너무 적절한 시기에 여태까지 사실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배양육이 저 스타트업이 나왔으니까 또 이거 뭐 한번 반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그 탄소 배출량을 CO2로 환산을 하면 566억 톤 정도 됩니다. 물론 한 2, 3년 이전의 통계지만 줄이려고 노력을 하니까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그 중에 푸드 시스템, 식품을 만들고 가공하고 물림식물 쓰레기 뒤처리하고 하는 거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생기는 거가 179억 톤. 전체 그 CO2 발생량, 온실가스 발생량의 34%입니다.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사실 34%가 줄어드는 거죠. 또 그 중에 절반, 37% 정도 되는 양이 단백질 생산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물이 먹고 살려면 더군다나 사람은 먹고 살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게 고기이거나 아니면 배양육 아니면 콩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콩도 지금 현재 뭐 아마존 삼림인 이런 거 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키워내고 있는 거거든요. 콩 대두 같은 경우는 3억 5천만 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이제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 식물성 대체육만으로 지구를 먹여 살리고 그린하게 살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배양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좀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배양육을 키울 때 들어가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공급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단백질 같은 걸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꼼짝없이 식물로부터 얻어내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글루코스인데 이제 우리는 당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글루코스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사탕수, 사탕, 이런 데서 설탕을 얻거나 아니면 옥수수나 이런 데 전분당 분해한 데서 얻어냅니다. 이제 그런 데서 얻어내는 이것도 좀 식물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구가 점점 늘어났을 때 나중에 언젠가는 이것도 어딘가서 얻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 선진적인 연구를 하는 그룹에서는 그 CO2를 직접 포집해서 글루코스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 원을 쓸 수 있도록 생물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일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약해서 말씀드리면 배양육은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서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러면 기왕이면 맛없게 먹는 것보다는 맛있게 만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제 배양육 업체들도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그거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져서 또 우리가 먹기에 나중에 원래 고기하고 좀 비슷한 그런 물건을 얻을 수 있도록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고 좀 응원해 주는 편이 옳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배양육 이제 해야 되는 이유는 잘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트렌치 코트 아시죠? 네네. 트렌치 코트가 사실은 그 참호에서 군인들이 입던 옷인데 나중에는 이게 민간으로 많이 퍼지고 또 이제 머스탕 자켓 이것도 원래 항공기 승무원들이 입는 건데 또 패션 아이템이 많이 퍼졌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배양육 같은 게 어떤 군사적인 목적이나 아니면은 뭐 우주 쪽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 먼저 사용한 다음에 대중적으로 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영역에서 어떤 관련된 움직임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거는 이제 현재 기술력으로 가격을 보편적인 수준으로 낮추지 못했을 때 특별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우주 기지의 식량으로 쓰거나 뭐 이런 데들은 노력을 좀 하긴 할 겁니다. 반드시. 그런 노력은 뭐 나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항상 노력을 해왔으니까요. 아마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하고 있을 거고요. 거기서 먼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거는 관에서, 나라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실제로 지금 현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민간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양쪽을 다 의존하고 기술을 좀 공유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동적인 발전을 이루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숙제의 하나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규제 문제와 가격 문제 같은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레스토랑 가서 오늘은 배양육 스테이크 먹어볼까? 할 수 있을 때는 언제쯤 그게 될까요? 일단은 그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양육이 우리나라에서 허가될 시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한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허가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을 얼마가 됐든 간에 허가의 문제, 규제의 문제하고 제품의 가격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 것이 스타트업들은 이제 허가를 먼저 받고 나면 그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나서 추가의 연구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더 연구 개발은 가속화되고 기술 수준이 가속화되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허가된 제품이 나올 건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배양육 스테이크를 먹어볼 수 있는 시간은 규제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아까 기대 수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한 2년, 한 3년 뭐 이렇게 지나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만족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대체육과 배양육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대체육은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배양육도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조만간 배양육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